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백신 현장 접종이 허용되면서 이른바 노쇼로 발생하는 백신을 맞겠다는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반면 백신 수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백신 보릿고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의 잇따른 민주묘지 참배가 보여주기식 사죄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국내외 21개의 지방정부가 미얀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영호남 지역 6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라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현장 접종을 허용하면서 이른바 노쇼로 발생하는 백신을 맞겠다는 문의 전화가 최근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수급은 시민들의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해서 접종하고 있는 광주 서강병원. 사회 필수 인력 등 백신 대상자에 대한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프네요. 아파요. 잘 눌러주시고 주방 살고 있으시면 아프시고. 정부에서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 명단에 없더라도 백신이 남으면 현장 신청을 받도록 허용하면서 위탁기관의 예약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노쇼가 발생하거나 백신 잔류량이 남게 되면 예비자 명단에 따라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데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저희가 그 예약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날 잔류량이 생기게 되면 전화 드려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드려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쇼나 당일 예약 취소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꼴로 노쇼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전체 예방접종 대상자의 0.7%인 810여 명이 노쇼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이자 접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노쇼가 없고요. 이제 단체로 모시고 오기 때문에 혹시 가끔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주로 미접종자가 발생한 읍면동 내 접종 대상자 어르신은 1번이고요. 백신도 현재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현재 1차 접종 대상자 가운데 절반 정도만 백신 접종을 마쳤고 나머지 대상자는 5월 하순부터나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만여 명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5월 중순 이후에나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별 도입 물량을 1차 접종과 2차 접종으로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5월 중순까지는 백신 보릿고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거리두기 개편한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전남에서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주 시범 적용 기간 동안 확진자 수와 백신 접종률 등을 살펴 사적 모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예정입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전남에서 시범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 모임은 6명까지 가능하지만 행사 가능 인원은 500명에서 300명으로 강화, 시설 면적당 이용 인원도 확대됐습니다. 영업시간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앞서 시범 적용을 실시한 경북의 경우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했지만 12개 군에만 한정된 것과 달리 전남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용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도민들의 일상 속 불편도 다소나마 덜어드림으로써 주말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진 고흥군과 여수시는 개편에서 제외됐습니다. 고흥군청과 면사무소, 소방서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확진이 잇따르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수와 순천에서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확진됐고 장성에서도 앞서 확진된 면장과 관련된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하루 동안 역대 2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엄중한 사항입니다. 또 이제 주위에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요. 이제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접종률 10%를 넘어선 전남도.
이번 주 시범 적용 기간 동안 확진자 수와 백신 접종률 등을 살펴 개편안을 연장하거나 8명까지 사적 모임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은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만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상해 부근에서 비구름대가 점차 다가오면서 오늘 점심 무렵부터는 빗줄기가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 최고 80mm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 최고 40mm가량입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특보는 오늘 오후부터 발효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높은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요. 최대 순간 풍속 무려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리지만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7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지만 따뜻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현 씨가 광주를 직접 찾아 민주묘지에서 잇따라 참배하며 사과를 해왔죠. 그런데 5.18 단체들은 재현 씨의 참배가 보여주기식 쇼라며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말로만 사죄를 하고 있다는 건데 무엇이 논란인지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재현 씨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첫 참배 이후 세 번째입니다. 5.18 40주년을 맞은 지난해엔 노 전 대통령과 김옥숙 여사의 이름으로 헌화하기도 했습니다. 5.18 영령을 마음 깊이 추모한다는 방명록도 남겼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평소에 5.18과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고 또 어떤 또 행동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 재판을 받으러 광주에 올 전두환 측의 상황과 대비돼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18 관련 단체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노 씨의 이딴 참배가 보여주기식 사죄라며 쇼를 중단하라는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참배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5.18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를 먼저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5.18을 유언비어 때문에 발생한 사태로 규정하고 전두환의 책임 역시 부인했던 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을 고치지 않은 점을 짚은 겁니다. 또 공식 5.18 단체엔 어떤 입장도 내지 않은 채 개인적인 참배 사실만 널리 알리는 건 이른바 언론 플레이로 비춰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5.18과 연관해서는 진상규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사죄라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행위로만 일관되고 있다는 점이 저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다시 맞은 5월, 재현 씨가 자신만의 참배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를 비롯한 17개 시도와 해외 4개 도시를 포함한 국내외 21개 지방정부가 미얀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해외 도시는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 의장 도시인 프랑스 그리니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입니다. 참여 도시들은 미얀마 군사정권의 폭력을 멈추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전 세계 지방정부에는 미얀마 국민과 연대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영호남 6개 시도지사에 이어 6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라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와 대구, 전남북과 경남북 등 6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건의문에서 달빛 내륙철도는 동서화합과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역사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목포의 시내버스 운영업체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휴업을 선언하면서 시민들이 당장 2달 뒤부터 이 시내버스를 탈 수 없게 됐습니다. 버스 업계는 경영난을 해소할 추가 지원을 바라고 있는데요. 목포시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원여객과 유진운수가 목포시에 휴업 신청서를 제출한 건 지난달 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목포시는 휴업 신청을 반려하겠다지만 선택권은 업체에 있습니다. 휴업 신청의 배경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수익성.
2019년 1,300여만 명이었던 버스 이용객은 지난해 980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20개 노선 중 18개가 적자입니다. 버스업계가 공개한 지난해 수입은 버스 운송 수입 134억 원, 재정 지원 46억 원 등 모두 221억 원. 그러나 인건비, 연료비 등 264억 원을 지출해 43억 원이 적자라고 주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중교통 이용 자제 및 시민들의 이동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에 승객이 더욱더 급감하여 저희들이 경영난에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목포시는 형편상 추가 재정을 지원할 여력은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대신 적자 노선의 공공형 버스 대체 투입, 10년 이상 손댄 적 없는 노선 조정 등으로 적자 폭의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버스 투입 등 최악의 상황 대책도 준비 중입니다. 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간이 함께하는 공론화된 기구를 구성해서 시민의 교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불투명한 회계, 연료 충전소와 차고지 임대료 같은 경영진 일가의 부대 수익 등 묵혀온 문제들이 맞물려 버스업계를 향한 여론은 날로 악화되는 상황. 시내버스 공영제 등 대중교통 공영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목포시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이 민주당 담양사무소와 관련한 집단 감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담양 지인 모임과 관련해 일부 확진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됨에 따라 조만간 시민보호 엄정처벌위원회에 이 안건을 회부해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담양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광주 54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7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조 설립과 정치 활동을 이유로 해직됐던 광주 북구의 공무원 2명이 17년여 만에 복직했습니다. 광주 북구에 따르면 전국 공무원 노조 설립과 활동, 정치 활동 등을 이유로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해직됐던 오모 씨와 정모 씨가 어제 날짜로 복직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다시 공직에 서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가 전남대병원 전 사무국장의 아들 A씨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의 여자친구 B씨에 대해서는 교제 중인 사실만으로는 채용이 불공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A씨와 B씨가 채용 영어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이 당시 사무국장이던 A씨의 아버지가 문제를 사전에 유출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지난 2019년에 발표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여수산단 기업들이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일부 업체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고 정유업체도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산단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인 LG화학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창사 이래 최대치인 1조 4,081억 원. 특히 석유화학 부문의 영업이익이 9,800여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의료와 위생 등 전방 산업의 호조로 주요 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었고 판매 마진도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화학 등 다른 입주업체들 역시 플라스틱과 고무 제품의 수요 증가, 공장 재가동의 영향으로 1분기 깜짝 실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건설, 가전 이런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분기에도 여전히 호황은 이루어진다. 지난해 9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 GS칼텍스도 올해 1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국제 유가가 60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재고 평가액이 증가했고 수익과 직결되는 정제 마진도 소폭이나마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항공유를 포함한 주요 석유 제품의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고 유가 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는 요인이 많아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펙의 증산이나 또 이란 규제 완화에 따른 영향 때문에 다시 하락할 수 있는 요인도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1분기 실적 개선을 이룬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백신 접종의 속도, 미국과 중국 업체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NH농협은행과 주식회사 대광건영이 이른바 ESG 경영에 함께 노력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지역 내 ESG 관련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책임과 고용 안정 등의 윤리 경영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ESG 경영은 환경과 사회 공헌, 윤리 경영을 뜻하는 영어 단어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딴 용어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영 전략의 하나입니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광주시 체육회장 보궐선거에 전갑수, 이강근, 이상동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광주시 체육회가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갑수 광주시 배구협회장과 이강근 광주시 당구연맹회장, 이상동 광주북구 체육회장 등 3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 후보들은 오늘부터 선거인단 284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이며 오는 13일 투표를 통해 새 광주시 체육회장이 선출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양현종 선수가 오는 6일 미국 무대 첫 승을 노립니다. 텍사스 구단은 오는 6일 열리는 미네소타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투수로 양현종을 예고했습니다. 올 시즌 미국 무대에 진출한 양현종은 이에 따라 3경기 만에 선발 투수로서 자신이 꿈꿔왔던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양현종은 최근 구원 등판한 2경기에서 8과 3분의 2 이닝 동안 2실점으로 역투해 선발 투수로서 데뷔 가능성이 점쳐져 왔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 용두동에 초등학교가 신설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개발로 학생 수가 늘고 있는 광주 용두동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이 최근 교육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신설학교는 유치원을 포함해 41개 학급 규모이며 오는 2024년 하반기 개교될 예정입니다. 광주 용두동과 신용동 일대는 4천여 세대 공동주택 개발이 진행 중이며 시교육청은 인근 학교의 과밀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교사 공백과 수업 차질 우려를 낳았던 파견 교사를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9월 교원 정기 인사에서부터 파견 교사들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신규 파견을 하지 않는 등 파견 교사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교사 가운데 교육청이나 타기관에 파견된 교사는 지난해 200명이 넘었는데 해당 학교 교사의 업무 증가와 대체 인력 채용 등 학교 교육 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준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